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단행된 개각, 4.13 총선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개각, 내각 개편입니다. 자, 이번 개각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당대표는 이번 인사는 하나는 안정, 하나는 쇄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민심의 반영이 없었다, 돌려막기식 찔끔 개각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굳히기냐 뒤집히냐, 뒤집기냐 혹은 막판까지 후보 간 치열한 당권 경쟁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남자의 정치수사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보죠. 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 모시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지난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새누리당은 이미 친박 위주 지도부로 재편이 끝난 상황이었죠. 어제 개각으로 당정청 모두 이 친박 중심으로 멤버가 짜였다. 이런 네. 평가인데요. 자, 우선 개각에 대한 두 분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이강윤 평론가님. 예, 너무 야박하게 말한다라고 들으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미리 전제를 까시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각이라는 느낌을 저는 갖지 못합니다. 네. 개각이라기보다는 국무위원 세 자리의 부분적 교체. 즉 개각이 그동안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네. 그래서 뭔가 고비 때마다 개각으로 인적 쇄신, 사실 저는 그것도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 물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경질시키거나 바꿈으로써 네. 그동안의 정책을 바꾼다 이런 거라면 일정 부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지금 만약에 타겟이 된다면 다른 장관들, 네. 사드 문제도 있겠고, 법무 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농업 쪽, 이랬죠. 그 다음 국무조정실, 장관급이거나 장관들인데, 특별히 이정현 신임 대표가 만나서 탕평 인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들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나온 지금 청와대 개편 진용에 의해서 내각 국무위원들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개각은 아니고요. 그냥 소폭 몇 자리 바꿨고 음흠. 조윤선 신임 장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또 한 번 확인했던 거 아니냐. 네.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 네. 어떤 신문에 만평에 보니까 네. 개각을 아주 개의 각도 이런 식으로 해서 풍자를 시니컬하게 해놨던데 네.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은 이제 소폭 개각, 이 소폭이라고 붙이긴 했고 또 야당들 어제 논평하고 비슷하세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군요. 네. 자, 그럼 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이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 필요한 경우에만 인사를 하겠다. 네. 이런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좀 개각을 통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롭게 신발끈을 졸라매고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폭이 상당히 좁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하. 현재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는 안정적 관리보다는 좀 돌파할 수 있는 쇄신형 인사가 필요한데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진영으로 전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큰 쇄신형 개각을 통해서 여당의 뒷받침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너무 안정적, 소극적, 방어적 개각을 하면서 정치권과 민심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이 좀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대통령이 한번 과감하게 개각을 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또 의견이시네요. 네. 예. 네. 방금 서 의원 말씀에 딱 한 네. 말씀만 좀 덧붙이고 네. 싶은데 장관이나 비서진의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뭔가 돌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고 4.13 총선에서 나타난 폭발적인 민심은 대통령 자신이 좀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스텝진을 개혁적으로 변화 있게 꾸미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본인이 좀 변화하는 것. 네, 인적 쇄신보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좀 리더십이 바뀌는 네.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셨고요. 예. 자, 그런데요. 이 두 분 다 좀 이제 박하게 평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커가 좀 거들자면 사드 문제 이 외교, 국방, 그리고 통일부 라인, 그다음에 지금 이 구조조정 앞에 두고 이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기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리우올림픽 와중인데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뀌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좀 부진한 금메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각별한 애정 말씀하셨는데요. 예. 왜 이렇게 이 조윤선 신임 지금 장관 내정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총애를 받는 건가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네. 장관이 두 번째고 조금 경량급 인사가 아닌가 싶었는데 정무수석 비서관도 맡겼었죠. 네, 그랬죠. 처음에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잠시 네. 쉬고 정무수석 했다가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장관으로 컴백시켰는데 네. 한 정부 안에서 장관 두 자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렇게 애끼는 배경에는 뭔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소통이나 코드가 있겠죠. 네. 그걸 제가 소상히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능력을 높이 샀을 수도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조윤선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픽업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 중에 뭐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그다음에 문화 재창조를 통한 뭐 융성 이런 네, 것을 네. 강조해 왔어요. 사실 맞아요.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것들 하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뭔가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좀 새롭게 그리고 사실 그런 소프트한 변화가 피부에는 와닿은 점은 있죠. 네, 그런데 관료의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 업무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장관 몇 명 바꾼다고 그게 그렇게 크게 확 피부로 네. 느낄 정도로 바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체 국정 운영의 기조가 그리고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니까 네. 조 장관이 의욕을 갖고 뭔가 하리라고 기대는 해야겠죠. 네, 자, 세 번째 발탁.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옛날 팝송인데요. 라이오넬 리치가 부른 Three Times a Lady가 떠올랐어요. 자, 서 의원님은 이 각별함은 뭐가 숨겨져 있나요? 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의 남자라면은 네. 이 조윤선 후보는 박근혜의 여자. 네. 신데렐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신데렐라. 네. 어떻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두 사람 다 신뢰와 마음을 얻었을까? 그래서 요즘 온라인에 보니까 어떻게 박심을 얻을까? 이렇게 되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장관 되기 쉬워요. 뭐 이런 매뉴얼이 농담도 나오는군요. 네. 있는데요. 그 조윤선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진은 3명 다 남자였는데 유일하게 여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 후보를 수행하면서 보좌하면서 상당히 신뢰를 얻었고 또 본인이 성실하고 또 입이 무겁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문화 쪽에 상당한 조예가 깊다. 이런 발표를 하고 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문화예술 분야에 네네. 조예가 깊은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 체육, 관광 예술인들의 어떤 네.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다음 주 초에 그 서류를 보낼 텐데 국회에서 이번 20대 국회 첫 장관 인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아마도 이런 문화예술 전문성 분야와
또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때 재산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정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그 조윤선 이 장관 내정자 굉장히 그 문화 광우로 알려져 있긴 해요. 오페라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그리고 또 이 문화가 답이다. 뭐 이런 또 이제 문화 관련 책도 내서 문화에 대한 식견은 꽤 있어서 결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 네. 문제는 이제 이 지금 임기 후임의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게 문화체육관광만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국정 기조 중에 하나가 문화융성이잖아요. 네, 들어있긴 해요. 그다음에 지금 사드 때문에 또 이 중국에서의 한류가 좀 위기를 겪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의 사드로 인한 한류 문화에 대한 의도적인 배척이나 제한을 조윤선 장관 개인기로 네. 개인의 힘으로 돌파해낸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겠지요. 그렇죠. 평가해줘야겠지만 네. 과연 장관 한 사람의 역할로 가능할까 싶긴 하고요. 그건 뭐 조윤선을 제가 네. 평가절하해서가 아니라 네네. 문제의 원천이 다르다는 거고 아까 우리 최영일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 쪽이나 법무부 쪽 그리고 네. 국방부 이렇게 지금 핫 이슈들이 걸려 있는 네. 쪽 국민들의 여론이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은데 만약에 이곳의 장관들을 바꿨다면 그것은 실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네. 문책으로 보일 테니까 네. 그래서도 아마 더더욱 자기 부정일 테니까 네. 더더욱 경질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장관 바꾸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서 의원님 재밌는 표현 써주셨는데요. 대통령의 여인 이런 표현인데 이 시진핑 주석 내외가 방한했을 때 정무수석 조윤선 수석이 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펑리위안 여사를 이렇게 대응하는 일을 맡았었죠. 네. 장관을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세크리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세크리터리라 그러지 않고 네. 미니스터 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곧 본인이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관리 또는 정책 추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조윤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 장관으로 취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어떻게 이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 평론가님은 뭐 개각이라고 부르기는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더 과감하게 했어도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서 의원님 말씀도 일맥상통하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에요.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은 지금 이제 친박 지도부가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부와 당정청 관계가 삼각편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정이라는 게 네. 대통령이 정점에 있지만 앞으로의 국정 운영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크게 바뀔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흔히들 뭐 레임덕이다 그리고 국정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네. 마음을 더 열고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문이 매번 정권 때마다 맞아요. 제기되는데 맞아요. 항상 그게 지켜지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네네. 아마 공격을 받거나 비판에 직면하면 좀 위축되고 네. 자기 방어 논리가 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인간의 네. 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누구도 그 보통의 보편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이해는 가고요. 오히려 친박 그동안 그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조했던 노선의 강화 뭐 이런 걸로 나타날 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국정을 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지금 뭐 우리 정부 부처도 18개 부처가 있는데 그렇죠. 장관급이 한 10여 명 정도가 대통령의 측근들이 가 있고요. 네. 차관급도 24자리가 있는데 네. 여기도 11명 정도의 차관이 대통령의 측근이 가 있는 정부도 그 대통령의 측근이 가 있고 뭐 청와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새누리당도 친박 진영의 네. 지도부 일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 대통령이 편안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레임덕을 방지하면서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또 새누리당의 당 지지도를 보면은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의 지지만 받아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유연성과 포용성을 가지면서 네. 좀 크게 나가는 게 오히려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짓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100%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의견을 듣고 정책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에 되는 소수의 본인들이 측근 이야기만 듣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네.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정책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독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새누리당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떠난 민심 또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친박 일색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내년 정권 재창출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과 득의 측면도 있지만 내년 대선까지 길게 보면 이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개각에 따라붙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청와대 내에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인사 워낙 소폭이고 개각 같지 않은 개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네. 민정수석실이 뭐 이번 인사를 주도했느냐 아니니 이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취 문제 관련해서 지금 신임을 받은 거냐, 재신임한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특별감찰이 마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또 언론에 뭔가 유출이 돼서 시끌시끌해요. 그러게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수석은 통상 정권에 위협을 줄 만큼 큰 파문이자 뭐 게이트 또는 추문이다. 그러면 통례적으로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네. 뭔가 수습 차원에서라도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받게 하거나 사실을 밝혀오곤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쇠 심줄보다 더 세게 아하. 이렇게 하고 의혹만 가지고 바꿀 수는 없다라고 직접 말도 네. 했고요. 그래서 좀 유야무야 무질러져 가긴 하는데 특별감찰이라는 게 지금 처음 발동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헌정사상 초유라고 네, 하죠. 그런데 뭐 거기 법을 들여다보니까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이루어진 것들만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한적이더군요. 네. 그래서 뭐 처갓집 땅 팔고 이런 건 일단 조사 대상이 아니고요. 아들이 뭐 꽃보직으로 가는데 힘을 썼느냐 네. 겨우 이 정도 같은데 저는 이번 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천거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그리고 그건 인사정책 담당이 따로 있으니까 네. 인사수석이 크게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마 하명받은 몇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스크린 파일 정도 했을 텐데 그거는 우병우 수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보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각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할래야 부여할 네. 게 전혀 없는 교체이기 때문에 단지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마이웨이로 간다. 네.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우병우 개인의 명예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정도 제기되면 일단은 잠시 멈추게 하는 거가 국민에 대한 네.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서 의원님 우수석의 거취 앞으로 좀 또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로 봤을 때 비판이 제기되고 비난이 점증할 때, 즉 밀려서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이 특별감찰관 조사가 다음 주 정도에 끝나고 그렇죠. 사실 여부가 일부밖에 밝혀지지 않겠지만 밝혀지고 나면은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번 장관 인선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네. 대통령의 신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서성교 YTN 개관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동아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하계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 전람.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